관에 입관을 해드리는 절차, 입관이 있어요. 저는 좀 권해드리는데 많이 저 옆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 보시면서도 그렇게 네. 많은 장르를 그래서 보셨는데 많이 도난 사고가 많이 나요. 진짜요? 예, 도난 사고 많이 나니까 진짜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은 가급적 네. 자, 그러면 2일차부터 예, 예. 넘어가는데 저는 사실 2일차부터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조문을 받기 시작하면 예, 예. 3일차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2일차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제 만약에 3일장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1일차는 일단은 조문을 받기 위한 어떠한 준비, 네. 빈소 준비 그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2일차는 가장 중요한 게 고인분을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에 입관을 해드리는 절차, 입관이 있어요. 아, 입관이 2일차였는데요. 예. 아. 3일차를 기준으로 한다 그럴 때 물론 뭐 4일차를 한다 그러면 입관을 2일차에 안 하고 3일차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나 뭐 지방에서 올라와야 될 분들이 못 올라와서 이제 일가 친척분들이 같이 입관을 하는 시간을 좀 보길 원하면 그 시간들을 정하고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입관이 몇 시니까 예를 들어서 입관이 내일 뭐 오늘이 월요일이면 화요일 날 오전 10시니까 삼촌 내일 9시 반까지는 와주세요 라고 오늘 이제 연락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도 진짜 모르는데 장례에서 예. 되게 중요한 순간이 입관인 거네요. 아, 입관이죠. 예. 아. 이제 관에 이제 우리 부모님 어르신을 이제 모셔드리면 그 다음에 진짜 보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보통 입관은 둘째 날 몇 시쯤에 주로 많이 해요? 오전에 많이 해요? 오후에 많이 해요? 이제 많이들 원래는 하려고 하면 오전에 이렇게 시간들을 잡는데 장례식장도 우리가 오전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이 대부분 입관실이 하나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통 입관을 하게 되면 준비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비어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선택할 시간들이 있다면 당연히 오전에 하겠죠. 왜 그러냐면 오후에 늦게는 조문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하지만 대부분 오전에 많이들 하세요. 그럼 입관할 때 그 관에 내가 원하는 물품 넣을 수도 있나요? 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미리 준비하여 오셔가지고 넣으실 수도 있어요. 뭐 평상시에 뭐 기독교인 같으면은 성경책을 좀 이렇게 안에 넣어달라 그러시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평상시 즐겨 입으셨던 옷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한 벌 같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좀 권해드리는데 관에 입관을 해드리는 절차, 입관이 있어요. 가족분들 중에 뭐 맞상주나 아니면 따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둘째 날 입관하는 시간에 장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입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시고 혹시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들 못하세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장례를 도와드리는데 아드님이 정말 이 효심이 되게 지극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둘째 날 편지를 써 오신 거예요. 한 3장 정도를. 그래서 이 어머니 입관을 다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 용안을 가리기 전에 가족들하고 있는데 이제 그 편지를 읽으시는 거예요. 많이 저 옆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 보시면서도 그렇게 네. 많은 장르를 그래서 보셨는데 여러분들 뭐 어렵겠지만 한 장이라도 아니면은 뭐 5줄 6줄이라도 가족분들 중에서 누군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별하는 시간, 입관 시간의 마지막 절차 시간에 편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좀 작별하는 시간에 좀 부모님 앞에서 좀 읽어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좀 보내면 더 좋은 뜻깊은 장례 절차 중에 그 2일차의 입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일차에 보통 입관을 하면서 종교회식을 많이 하는 건 입관 때부터 이제부터 사망을 인정하는 그렇죠. 시간이기 근데 때문에 입관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일반 유교나 불교는 성복제라는 걸 올려요. 성복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제사 음식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날 이제 어제 같은 1일차 같은 경우에는 초배라 그래서 간단한 이제 뭐 포하고 과일하고 요 정도만 올라가는데
성복 제물이 올라갈 때는 이분들의 이제 국밥, 어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둘째 날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입관이고 입관이죠. 입관을 가장 정성스럽게 잘 치르고 나면 예. 이제부터는 고인을 본격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내가 상주니까 입관이 끝나고 나면 그 완장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 완장을 차고 여자분들은 머리핀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아실 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PD님께 여쭤볼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고인분이 남자분이에요. 네. 완장을 오른쪽에 차실 거예요, 왼쪽에 차실 거예요? 아, 그 차이가 있어요? 아, 그 차이가 있죠. 아, 진짜요? 예, 예.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완장은 무조건 왼쪽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 네. 이제 무조건 왼쪽에 차시면 안 되고요. 네. 고인분이 남자일 경우에는 왼쪽에 완장과 그러니까. 머리핀을 하시는 거고 고인분이 여자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머리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핀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장례 절차를 하던 와중에 그 한 씬이 나와요. 네. 근데 고인분은 아버지예요. 네. 근데 아버지인데 완장을 오른쪽에 차고들 있는 거예요, 상조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남좌 여우.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봉분에 묘소에 가서도 묘소에 가서도 묘소를 이렇게 앞에 성묘하는데 이 봉분 안에 좌측에는 대부분 남자분이 계신 거고 우측에는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남자요, 여러분들. 남주와 여우. 요거 아시면 됩니다. 예. 네, 남주와 여우. 예, 예. 그럼 둘째 날까지 이제 예. 입관을 한 다음에 조문을 예, 받는 예. 것까지 하면 둘째 날이 끝나겠죠. 이제 마지막 날, 예, 예. 3일장 기준으로 할 때 마지막 날일 텐데 흔히 말하는 발인 이런 해야 될 텐데 3일차가 제일 바쁘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죠. 뭐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립 승하원 벽제 화장장에 화장이 10시다. 그럼 네. 이제 서울에서 장례들을 하잖아요. 네. 발인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봅니다. 2시간 전. 네. 그러니까 10시가 화장이다 그러면 8시에 발인하는 거예요. 2시간을 놓고 준비를 해서 화장장 가서 1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원래 화장은 화장장에 30분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시간에 도착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네, 항상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가다가 차가 갑자기 멀쩡하던 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또 빨리 다른 차를 섭외를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만약에 10시가 화장이다. 그러면 8시에 발인을 하는데 종교 행사를 갖는다. 스님이나 이제 그 목사님이나 교회나 뭐. 천주교 이제 그 연령에서 오셔가지고 미사를 드리거나 이런다 그러면 대부분 30분을 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7시 반에 종교 행사를 하고 8시에 종교 행사가 끝나면 바로 출상한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인 시간은 화장 시간에 맞춰서 화장 시간 또는 매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 하관 시간에 맞춰서 역순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 역선으로. 예, 그러니까 예. 발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화장이 예약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1시간 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죠. 맞춰서 예, 예.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럼 발인할 때 뭘 준비해야 돼요? 발인을 할 때는 일단은 그 빈소에 있던 물품들을 정리를 다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물품들 중에 이제 조의금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뭐 개인 승용차에다가 놔두고 장지를 갔다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게 또 많이 도난 사고가 많이 아, 나요. 진짜요? 예, 도난 사고 많이 나니까. 진짜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예.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은 가급적 네. 이제 한 분이 관리를 하시고 현장에 갖고 다니거나 그날 뭐 아침에 발인하면서 은행에 가다가 뭐 입금을 하고 금방 이동을 해주니까. 하셔도 되니까 어.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안에 있는 짐들은 다 정리하고 대부분 개인 승용차들을 이동을 안 하고 이제 차량 버스라든지 선도에는 뭐 리무진 하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 버스 한 대로 이제 화장장 갔다가 장지 갔다가 다시 장례식장으로 모셔다 드리니까 그 절차만 잘 하시면 되고 발인하시기 전에 최소 1시간 전에 이제 모든 장례식장의 비용들 뭐 상조회가 회사가 있다면 상조회사의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인이 8시다. 그러면 가족분들은 대부분 6시 전에는 모든 것들을 서서히 준비하면서 1시간 전에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발인 전까지는 짐들과 물품들을 정리하고 예. 그리고 장례식장과의 정산. 정산 같은 거를 마무리하는 예, 게 예. 좋다라고 예, 하고 발인하면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하네요. 운구하는 거.
운구 인원들을 이제 미리 네. 준비하는 건데 요즘들 운구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별로 않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매장을 해서 뭐 산 거리를 많이 운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운구하시는 분들이 6분 정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한 4분 정도. 요즘은 이제 화장을 화장 많이 하면 하니까. 화장장에서 운구하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뭐 몇 미터 안 가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그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거기니까 한 5m 정도 이러니까 한 4분 정도가 운구를 하면 4분에서 6분인데 4분에서 6분인데 운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에 저 인원을 요청하시면 거기 있는 기사분이라든지 직원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되고 화장장 가서 또 옆에 있는 기사분들이라든지 직원분들 도움을 좀 받으면 됩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운구 인원 4명을 준비하는 게 네, 네. 중요한데 없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예, 옆에 예. 많은 분들한테 도움해 주시면 잠깐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상주들은 운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관습법이 있었는데 이제 전례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요즘들은 이제 상주들도 하더라고요. 워낙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운구해서 화장 혹은 매장지로 이동하는데 예,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얘기할 때 화장을 하러 갈 때 네.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 두고 오시는 분 있나요? 간혹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그래서 봐도. 이제 사망 이제 화장장에 필요한 것이 사망 진단서가 필요해요. 네.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짐 정리를 할 때 사망 진단서 이제 원무과에서 띄워준 그 봉투에다가 사망 진단서를 한꺼번에 넣으실 거 아니에요. 7장이면 7장, 뭐 10장이면 10장. 네. 그럼 장례식장에다 한 부 주거나 발인을 나오실 때 기사분을 주거나 상조회 팀장님을 주거나 해가지고 한 부를 줘요 미리.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분들이 분실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어떤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줬는데 잊어버렸다 그러고 없어지거나 이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사망 진단서는 꼭 여유분으로 한 2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상주분들이 안쪽 주머니에 꼭 넣어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 진단서 원본 자체를 차에다가 두고 병원에 놔두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사진 찍어서 찍은 거 보여주는 거는 안 되죠. 안 되죠. 무조건 원본이어야 된다. 원본이 있어야지 화장장에서 화장 접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화장으로 기준하면 화장한 다음에 안치사까지 안치하고 예. 그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PD님이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이제 대부분 수요일 3일장이면 수요일 날 발인하려고 화장 예약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화장 예약을 장례식장에 계신 이제 상담해 주시는 직원분이라든지 상조에 계신 분이 해준다든지 거의 100분 중에 99분 정도는 그분들이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직계 가족이 저같이 아는 사람은 화장 예약을 하지만 잘 안 그렇겠죠. 하잖아요. 네.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의 실수로 어. 수요일 날 화장을 잡아야 되는데 한- 목요일 날 잡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혹은 한 주 뒤 수요일 뭐 이렇게 할 수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는 아, 그러네요. 5일 전부터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날짜로 얘기 안 하고 날짜와 요일을 꼭 얘기해요 저희가요. 아. 월요일이면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그 수요일 날 발인하실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수요일 날 화장이 몇 시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까지 저희들이 오거든요. 화장 예약된 분한테. 네. 그럼 그 문자까지도 가족분들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문자를 보여주고 가족을 보여줘도 가족분들이 경황이 없는데 체크를 야, 못하니까. 잘 됐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그걸 또 확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수요일 날 예약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하고서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화장장 간 갔어요? 거예요. 화장이 안 되죠. 아, 그냥 그 직원분 얼마나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진짜 그분들 작은 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작은 실수인데 큰 일이 되니까. 큰 일이 되죠. 그래서 그 병원에 어떻게 됐어요? 직원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퇴사하는 일도 있고 아, 그거 예약 하나 잘못해서 그리고 손해배상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하루 더 장례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상주지만 아 누구한테 맡겼다 그래가지고 아 뭐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그런 거 출력해서 보시든지 예약 문자 온 거 다시 한번 꼭 보시고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장례 3일장 기준으로 예. 3일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 일단은 중요한 건 굉장히 슬프고 또 감정적으로 복잡한 시간이지만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렇죠. 많은 것들을 잘 챙기셔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영상 보면서
미리 알아놓거나 적어놓거나 그렇죠.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공부했는데 오늘 장례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예. 이것을 통해서 아까 이해한 대로 오는 사람 중심과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굉장히 좋은 이별의 시간을 모두 다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바른 장래의 문화로서 정보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